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동대문구 이문동이 지금 마침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저희가 앞에 지금 송도 지역도 조금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이문동이 완전 뭐 폭발할 수준으로 지금 인기가 많다. 레미안 그란데라는 아파트가 엄청 청약이 많이 사람이 몰렸다면서요? 네, 지금 뭐 3만 7천 명 정도가 1순위에 청약이 이제 몰리면서 네네. 거의 뭐 80대 1 육박하게 경쟁률이 네, 최고는 네네. 뭐 194대 1까지 네네. 나온 작은 수준입니다. 평수는? 네,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어제 문의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네.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문동 이 레미안 라그란데는 사실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 한 네네네. 1구역이거든요. 네네네. 이문 1구역.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으로 네네네. 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들이고 네네. 아파트도 별로 없었는데 네네. 뉴타운들이 전부 다 들어서면은 뭐 천지개벽화의 동네라서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지도를 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보면 주변에 이 대학교들이 많고 경희대, 외대, 뭐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빌라촌들의 뭐 자취도 많이 하고 좀 그 수익이 더 좋다 보니 뭐 아파트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더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대학교 밀집 지역이고 또 경희의료원, 뭐 네네. 종합의료원도 있고 네네. 그리고 중랑천도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가깝네요. 네,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고 네네. 또 1호선으로 서울 도심권 진입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시청이나 의주로까지 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말이 3만 7천 명이지 이게 실제 가구는 몇 가구 모집 안 하는데 서울 시민만 2만 8,500명이 몰렸고 기타 지역을 합치면 3만 7천 명인데 실제 공급은 468가구를 공급하는데 3만 7천 명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예, 최근에 또 사람들이 청약에 너무 관심이 또 네네네. 많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잠깐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네. 드려볼까요? 네네네. 아까 지도를 잠깐 네네. 띄워주시면 네네. 이문이랑 휘경 뉴타운 지역은 이문 구역이 4구역까지 있었는데 네네네. 이문 2구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서 네네. 이문 1구역, 3-1, 3-2구역 그리고 이문 4구역까지 네네. 이문동 쪽이고 네네. 휘경동 쪽은 휘경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휘경 구역이 조금 속도가 빨라서 이미 휘경 1구역이랑 2구역은 입주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저쪽 그 왼쪽에 이문 1구역이 레미안 그라난데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이번에 분양을 했었고 네네네. 사실 이제 이문 4구역 구역 쪽이 네. 지하철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중랑천도 어. 가까워서 이 지역 중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대장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구역이 사구역이. 오른쪽이 바로 중랑천이 보이니까 네, 지하철도 바로 인접해 네, 있고요. 중랑천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도 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네네네. 되어 있어서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그러겠네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요. 네네. 현대건설이랑 롯데건설 같이 네네.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인기가 많겠네요. 근데 거기에 현대, 앞서서 롯데가 브랜드니까. 그렇죠. 어. 네, 거기에 앞서서 1구역이 분양을 했는데 네네. 사실상 뭐 우리가 이따 분양가 얘기도 하겠지만 네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분양의 성패를 좌우를 했는데 네. 그때 아마 분양을 했다라면 지금 같은 인기는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입지가 아무래도 우선시되고 네네. 광명 뉴타운도 최근에 관심이 네네네. 높은데 광명 뉴타운보다 여기가 분양가가 저렴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 높게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있는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입지적으로도 우수하고 분양가도 네네. 뭐 상대적으로는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네네. 해서 네. 네, 굉장히 좀 분양이 잘 됐습니다. 아. 가격을 비교해 보려면 네네네. 그 이미 입주한 휘경 1구역과 2구역을 네네.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휘경 1구역이 휘경 해머로 프레스티지
라는 네네. 이름으로 지금 이미 입주를 했는데요. 네네. 해머로 프리스티지. 네, 예. 지금 매물들이 있네요.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작은 평수가 보니까 소위 24평형 이런 게 지금 시세가 8억이고 32평형이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네. 지금 분양가 레미안그라는데 분양가랑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에요. 34평이네요. 34평. 네, 34평이. 10억. 여기 지금 분양가도 81제곱미터 평형대가 8억 네네. 5,300 정도에 네네. 책정이 됐는데 네. 거의 지금 뭐 매물로 나온 금액이랑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분양가가 어찌 보면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 어쨌든 10억을 넘겨서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거랑 가격은 같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솔직히 보면 이제 해머루 브랜드보다는 삼성 레미안이 아파트에 개선 대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는 저렴한 건 맞네요. 네, 그리고 위치나 뭐 규모 면에서도 사실 지금 이 레미안그라는 네. 데가 네네. 우수한 부분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휘경 2구역이 네네네. 지금 휘경 SK뷰로 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세대 수도 이제 900세대 정도가 돼요. 의경 SK 뷰. 네. 여기를 한번 금액을 보시면 오늘 11억입니다. 11억. 네, 지금 네, 114. 같은 34평형인데 11억. 네, 지금 뭐 레미안그라는데 같은 네네. 평형대 분양가랑 거의 네네. 유사한 수준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분양가 네네. 상한제 지역이었었잖아요, 원래. 네네네.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 방금 보신 뭐 네, 휘경 예. 구역들 시세가 반영이 돼서 거기에 뭐 7, 음. 80% 수준이니까 네네. 8억대 정도 분양이 그렇죠.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음. 시세에 육박하게 건설사에서 분양가 책정을 굉장히 영리하게 했다라고 봐져요. 그러네요. 네. 사실상 뭐 미래 가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강명 뉴타운보다도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향후 상승 가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기준 시세에 분양을 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 분양 그 삼성 레미안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고 근데 여기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시세 프리미엄을 크게 막 차익을 로또 아파트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는 힘드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몰렸다는 건 지금 삼성 레미안이랑 그리고 삼성 레미안인 것과 네네. 또 청약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또 지금 높아졌다. 뜨겁네요. 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평형별로 저희가 다 보면 전부 다 뭐 모든 평이 골고루 인기 많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청약 열풍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계를 보고 좀 네네. 저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설계가 사실 뭐 요즘에 대부분 4베이, 뭐 5베이까지도 나오는 네네네. 상황인데 네네. 대형 평형이 아니면 거의 이제 3베이로 되어 네. 있고 네네네. 네, 뭐 되게 좀 혁신적이다, 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은 여기 못 받았어요. 4베이, 3베이가 설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중소형 평일 때는 다 3베이예요. 원래는 4베이가 좀 네네. 많이 그렇죠, 그렇죠.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는데도 뭐 거기에 상관없이 분양은 아주 잘 됐고 사실 워낙 그 역세권이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메리트로 작용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또 없던 지역에 네네. 희소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지금 다 풀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수요들까지도 진입을 한 걸로 봐져요. 이게 뭐 계약금만 내고 전매하면 네네.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1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다고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그 정도 1년. 기간, 네. 네, 1년이라고 아까 제가 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년 네네네. 후에는 전매가 네네. 되니까 이제 네네. 꼭 여기 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지금 네네네. 분양가도 높고 경쟁률도 너무 높은 게 그렇죠, 불만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은 1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금방 뭐 그렇죠. 지나가니까 뭐 별 그냥 투자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것도 대출 문제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출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거고요. 잔금할 때는 뭐 DSR 규제는 다 받게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만 네네. 어쨌든 새 집을 살 때 뭐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청약의 인기를 좀 더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도 그 강명만 해도 뭐 사실 서울 인접구고 서울 전화번호 쓴다는 이유로 조금 가깝고 물론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는 뭐 이래 소위 말하는 백화점이나 뭐 강명만 해도 이케아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뭐 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타운들이 있다 보면 여기는 좀 당장에 이제 뭐 초등학교 소위 말하면 학세권, 서세권 뭐 이런 말들 하시던데 뭐 대학을 원한다고 옆에 가깝다고 걸어서 제가 가고 이럴 수는 없으니 나름 뭐 중상위권 대학들이 뭐 포진해 있다 보니까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레미안 그란데도 보면 뭐 바로 옆에 외대 걸어가도 될 수준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지도 보면. 근데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게 당장의 집값하고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예전에 뭐 마포 쪽도 다 단독주택 빌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새 아파트 생기면서 굉장히 뭐 서울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로 떴는데 네. 이 지역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뉴타운으로 좋아졌을 때 우리가 왕십리나 뭐 이런 마포 같은 사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가격들을 높이는 그 역할은 하긴 해서 여기도 그런 관점에서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게 뭐 1000세대도 넘는 것 같은데 여기랑 기존 앞에 분양해놨던 이 이문 레미안 1차랑 합치면 이거 굉장히 큰 대형 단지네요. 그렇죠. 이게 전체 네. 뭐 희경까지 합치면 네네. 뉴타운 급이 되는 거죠. 뉴타운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예. 다 바뀌게 되면 네. 엄청나네요. 뭐 조금만 걷게 되면 중랑천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이나 이쪽은 사실 서울에 출퇴근을 하기에는 네네.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문 이쪽은 뭐 이 도심권 쪽은 30분 내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네. 강남도 뭐 크게 멀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거를 따져보고 그러면 결정하실 것 분양가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분양가가 좀 너무 많이 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시세에 가깝게 돼서 큰 차익은 보지 못한다 이런 걸 내용을 보다 보니 지금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자재값이 상승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주택 공급도 뭐 차질을 빚을 만큼 자재값이 상승한다. 맞습니다. 예. 10억은 이제 기본 이런 기사가 있는데 서울은 네. 뭐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이게 자재값도 올랐지만 인건비도 높아졌거든요. 근데 네네. 인건비는 사실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네네. 최근에 또 무슨 순살 땡땡 이런 논란들 때문에 아, 그렇죠. 감리나 뭐 설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들도 감리를 제대로 좀 하고 하려면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공급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서울은 토지비가 비싸니까 더 높은 부분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공급 비용은 높아지는 거라서 네네. 서울은 그래도 10억 넘어도 이렇게 몰리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청약 그치만- 성적이 뭐 선방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방은 이게 분양이 안 될 가능성들이 보이는 지역들이 많아서 지금 아직도 뭐 네. 사실 대구나 뭐 안 되는 지역들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적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커서 사실 서울보다 지방이 더 좀 네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살 아파트도 철근을 빼먹어서 뭐 철근 값을 보니까 제가 그 분석한 걸 봤더니 작년보다 21년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르고 21년에서 또 22년 넘으면서도 뭐 2배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오르고 철근값이 계속 올라서 이게 하청업체로 가면 갈수록 누가 어떻게 철근을 빼먹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철근값이 떨어질 확률은 지금 사실은 뭐 전쟁도 있고 뭐 원유값도 지금 석유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도 오르고 네. 저희가 최저임금도 지금 임단협 노동단체들이 한참 지금 노조들이 임단협 하고 있던데 종합했을 때는 이게 지금 분양가가 낮아질 확률은 좀 적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특히나 서울은
뭔가 지금 청약이 인기가 있다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실수요자들은 내가 이 서울에 집을 분양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저기 또 이것도 왜냐면 뭐 기존 우리가 대출 DSR이나 이런 거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당첨됐는데 뭐 본인이 전혀 투자금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